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여곡절 그때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게 됐네요. 그리고 그 먼저 강의는 내일부터 해갖고 이제 내일 하고 수요일 날 그 보강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 또 안 되면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오늘 수업이 목차 잡기 단문 정리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요번 시험이 11회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진도는 조금 천천히 나가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하실 게, 우리가 그 기본하고 핵심 요약하면서 지금 내용을 자꾸 반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들으면 이해는 좀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 쓰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이제 몰랐던 건데 이제 아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쓰지 못해요. 안다고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막막하잖아요. 오늘부터 시험 본다고 드렸으면 막막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제 2번 반복해서 내용을 조금 숙지가 됐다고 하면 이제 강약을 둬서 꼭 나올 것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은 뭐 진도 범위도 앞쪽에선 별로 나올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나눠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강약을 두셔서 시험장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위주로 써보는 걸 하셔야지, 써봐야지 이제 가서 생각날 거니까. 그래서 진도 범위에 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시험장에서 만날 만한 것들은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쓰는 시간을 갖고 정리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교재 같은, 사실은 단문 정리집이라는 게 사실 기본서에 있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목차 잡아서 나와서 따로 뭐 이렇게 막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처럼 똑같이 안 나오고 뭔가를 끌어내라 했을 때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몰라요. 어떤 걸 쓰라고 하는지 그 변형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교재 순서대로.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끌어낼 수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의는 항상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가 있으면 요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뭐를 확인하셔야 돼요? 뭐 매매나 이런 건 우리가 조문에 첫 조문 애들 있잖아요. 계약과 관련해서 해제는 뭐다 하는 것들이면 그거에 대한 의미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내가 거기는 써보려고 생각한다. 매매 나오면 나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은 각각 전용계약 15개에 대해서는 뭐죠? 의의는 쓰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매매 임대차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매매 임대차에서 거기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기 정신정기금이나 그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모든 시험에서.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떨어뜨리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걸 내면 확실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게. 뭐 왜 이런 문제를 냈느냐 해서 출제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20점 문제 5개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더 저기 하면 10점짜리로 해서 쪼개서 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변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자고 하면 이렇게 10점짜리로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시전공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뭐죠? 뭐 이런 것들 쓰게 짧게 쓰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왜요? 나올 만한 걸 계속 써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나올 만한 걸 써야 되는데, 왜요? 남들도 다 쓰니까 내가 안 쓰면 그건 진짜 불이 타요. 남들 못 쓰는 건 내가 못 써도 그렇게 불이 탄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쓰는 걸 내가 못 쓰면 그게 불이 타요. 그럼 합격할 확률이 진짜 떨어지는 거잖아요. 남들이 쓰는 걸 쓰고 하나를 더 쓰면 그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나올 만한 걸 써볼 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진도 나갈 때 제가 오늘 나온 것들 중에 그 다음 시간에 어느 파트에서 낼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그 파트만 한번 내가 목차라도 한번 그 개념이라도 보시고 와서, 그랬는데도 이미 나올 걸 알고 왔는데도 써지냐 안 쓰시나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알고 가도 우리가 못 쓰는 게 많거든요. 사실 알았다고 하더라도 안 써지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2차는 많이 아는 사람이 붙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써본 사람이 붙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는 거랑 시험장 갔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용어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되게 많아요. 근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이게 지면은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20점짜리는 20점만큼 써야 돼요. 20점짜리에 50점만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제력도 필요해요. 나는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1번만 쓰고 있다 보면 2번 못 써요. 그러면 안 쓴 거 여긴 표시주예요. 안 쓰면 채점 안 해줘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몰라서 문제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하실 거고 거기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 강의 계획서 보면 5월 7일 날은 여기 우리가 휴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 1차 저희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 주는 2차 수업에 관련된 건 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시지 말라고 이제 2차 하는 것들은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계획표는 꼭 이대로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강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충 자료 나눠 드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보충 자료 암기할 것들 이렇게 나눠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 자료는 필요한 것들은 나눠 드리고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나눠 드리고 그다음에는 기출을 확인할 거예요. 근데 기출을 보는 이유가 여기 우리 1차는 뭐죠? 걔가 또 나올 거라서 보기도 해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부분은 그대로 안 나오고 변형이 돼서 나오거나 그 부분에서 다른 게 나와요. 한동안 또 그 타임은 좀 안 나오잖아요. 한번 나왔던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보면 요 타임에서 요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거지만 이쪽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냈던 걸 올해 또 낼 거냐? 그건 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작년에 바로 나왔던 것이. 그러면 문제가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왔으면 내년에는 이 파트가 아니고 이 파트가 더 같은 성립에 관한 거라도 논점이 좀 바뀌어서 이게 나오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었고 그래서 케이스 문제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는 요 파트가 아니라 요 앞파트가 나오겠구나. 같은 파트라도 그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기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기출도 중요하긴 해요. 왜요? 어느 영역에서 나올지는 거는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도 오늘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성립하고 관련된 거 봤을 때 그 앞에 있던 파트 뭐죠? 계약과 관련된 거, 약관과 관련된 거는 지금 한 번도 기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로 앞쪽에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약관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오기도 하고 거기까지 문제가 나올 거냐? 그거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자고 하면 뭐죠?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나온 게 뭐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아닌 계약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문제는 그래서 올해는 이 앞에 파트가 나올 거라고 많은 부분이 그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뭐 나왔죠? 케이스 문제로 교체 청약이 나왔어요. 그럼 계속 이 뒷부분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기본적으로 청약 승낙에 관련해서 합의, 기본적인 성립과 관련된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는 진도 나가고 청약과 승낙 그 합의, 이거 기본이잖아요. 계약이 성립하는 가장 기본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조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승낙과 관련된 여러 조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이 앞에 파트에 나올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거기를 더 많은 사람이 더 찍었을 거예요. 찍었을 때 이 앞쪽 파트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런 줄 아니까 이거 내는 거예요. 살짝 비껴서 내서 우리가 예상해서 앞쪽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지고 요건 잘 못 썼지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사람이 알아요. 어딜 낼 거지만 살짝 비껴서 내면서 근데 거기는 많이 써봤는데 여기 안 써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미 여기 두 번이 이쪽 파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앞쪽에서 나온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청약 승낙 파트가 더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 높은 걸 써보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거, 근데 진도는 처음부터 이제 나가는데 강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도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한테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저기 하는 건 아니다. 뭐 계약자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A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죠?
꼭 나올 것들 위주로 처음에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암기가 돼서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유가 있으면 이제 B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잖아요. 근데 그 파트가 지금 정면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약이 뭐니, 승낙이 뭐니, 합의가 뭐니,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와 청약 승낙과 관련해서 또 승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예외적 규정들이 있거든요. 조문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쓰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로 본다면 크게 보면 문제가 출제될 때 40문제, 60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파트로 나누면 강론에서 2문제, 그렇죠? 강론 2문제, 총론에서 2문제, 그리고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해서 한 문제는 총론, 강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문제에다가 한 문제는 총론에서 나올 수도 강론에서 나올 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이제 계약, 총론 파트랑 계약, 강론 이렇게 파트로 2가지가 나뉘어지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2문제, 여기서 2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 연도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오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고 해갖고 20점씩에서 주로 이제 5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론에서 한 문제 더 나올 때도 이쪽에서 한 문제 더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약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였었어요? 매매 임대차잖아요. 여기 1순위가 매매 임대차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보고 여러분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다시 뭐죠? 그냥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랑 우리가 또 뭘 배워?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하고요. 특별법으로서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특별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법도 지금 상가임대차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거, 권리금 뭐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계약갱신하고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많이 또 나왔던 게 도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A급이라고 하는 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잖아요. 나온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강론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는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매매하고 임대차와 관련된 건 무조건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하고 관련해서 올해도 뭐가 나왔어요? 하자담보와 관련해서 뭐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나왔었잖아요. 하자담보 책임과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매매하고 나온 것들은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봤던 것처럼 뭐 계약금 계약하고 관련되거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정 해지권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매매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문의 문제도 양쪽으로 다 놓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순위라고 하는 것들 뭐 문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1순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계약 유형에서도 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매매 임대차고 도급, 뭐 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고 안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거 종시정기금이나 뭐 임치 뭐 사용대차, 뭐 교환은 잘 안 나오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거태 형식만 교환으로 취하고 있고 들어가서는 임대차하고 해지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해지의 제3자 보호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조합 문제도 나왔고 이미 본 것처럼 뭐 도급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총론에 보면 계약 성립하고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우리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뭐 계약 체결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립하고 관련된 건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나온 것 중에 위험 부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뭐 우리가 앞에서 볼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동시행 항변, 동의항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위험 부담. 그리고 계약 체결의 가심,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다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거 말고 다른 논점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관련된 게 그게 이제 쭉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10일 동안인데 오늘 하루 보시고 10번을 써보실 거예요. 어쨌든 20일 목차를 잡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돼서 올해 나올 만한 것들을 위주로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도 일단은 뭐죠? 안 나올 거를 우리가 연습할 건 그건 나중에 다 암기가 되면 마지막에는 뭐 한 번씩 써볼 수 있고 이걸 써보자 할 수는 있지만 우린 지금 뭐죠? 가장 기초 작업을 있고 기본적인 작업을 하니까 앞으로
무조건 이건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위주로 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앞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는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걸 쓰기 위해서 기초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적인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강약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되는 자료 오늘 보충 자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이런 게 종류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잡는 거나 암기할 사항들이 있을 건 표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편해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뭘 만드셔야 돼요. 문장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게 하려면 기본 암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정리해 드릴 거고 그래서 그 뭐지 청약과 승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쓰시는 거 보고 제가 나름대로 답안을 적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암기가 안 된다고 하면 뭐 정리자료를 나눠드리든지 그냥 암기 자료예요. 그건 암기 자료로 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제가 이제 답을 써드릴까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오늘 배우고 답이 뭘 들어갈 건지를 지금 시간에는 오늘 첫 시간에는 그냥 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한번 끄적끄적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도 쓴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답을 드리면 이거 안 하고 그냥 밑에 답만 읽어요. 문제를 안 봐요. 사실은 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쓸 건지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안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밑에 있는 거 제가 쓴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냥 청약과 승낙이 아니라 청약 승낙에 결합하지 않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써라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저게 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지나가신 다음에 내가 한번 끄적끄적 해보시란 얘기예요. 끄적끄적 집에 가서 끄적끄적 해보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해답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해보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어봤는데도 내가 쓸 수 있냐. 그러니까 논점은 제가 한번 잡아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는지 자기를 자꾸 괴롭혀야 돼요. 2차는. 많이 괴로워야 돼요. 많이 괴로운 사람이 시험장에 갔을 때 답이 빨리 나와요. 안 괴로운 사람은요. 거기 가서도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에다 뭔가를 내가 제가 그러잖아요. 돌에 새기듯이 해야 돼요. 돌에다가 뭔가를 긁어놨어야지 거기에 자극이 될 건데 그냥 해맑게 쓱 넘어갔던 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기 봤었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체 실험한 대로 제가 써본 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저께 근데 뭐 자료를 막 예쁜 걸 나눠드리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근데 사실 그건 볼 때만 좋아요. 나한테 남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해보고선 이렇게 써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해서 저희가 집어넣었다 뺐다 혼자 막 그걸 하고 있었어요. 막 누워있다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기출은 뭐가 나왔느냐 일단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겠구나. 이쪽 뒷편에 나왔으니까 이런 건 이제 보시려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자료 보시면 그 단문 자료들이 있어요. 오늘 나눠드리면 뭐 계약 자유의 제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왜 나눠드린 거냐면 이게 우리가 앞에 교재에 다 그 문장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이렇게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게 많이 쓴 거예요. 얘는 사실 이렇게 가서 못 써요. 이거는 제가 답 쓰려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못 써요. 우리가 쓸 거는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면 이렇게 나눠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렇게 못 써요. 여러분들이 가서 못 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이건 나눠드린 거예요.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안하고 문제가 나왔으면 목차를 이렇게 잡는구나 정도 확인하시고 썼을 때 나는 이걸 다 못 쓰면 최대한 뭐는 쓸까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힌트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계약 자유의 자유 및 제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목차를 나는 어떻게 잡을까?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잡으니까 일단 계약 자유가 뭔이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데 제한하는 건 어떤 거다 이렇게 써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거. 얘는 잘 안 나올 거니까 이거는 뭐죠? 목차 잡을 때 이렇게도 쓰는구나 하는 보여드리려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우리 오늘 수업하고 저렇게 제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제목 갖고 쓰는구나.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와 관련된 의의나 내용 써주고
제안을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는 그 내용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써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구나. 나는 목차를 저렇게 단문으로 나왔을 땐 이렇게 잡는구나. 이렇게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힌트를 드린 게 많아요. 그 약관 규제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 규석이라고 하면 의 쓰고 어떻게 나눴어요? 구속력 근거 써주고 그 다음에 나와서 왜 이렇게 쓰는지 쓰고 이렇게 설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들은 뭐 이게 딱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생이 쓰는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답을 잡는구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제가 뭐 청약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그랬을 때 아니면 청약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걸 쓰시오. 그럼 못 쓸 거예요. 청약의 의무도 또 쓰고 이렇게 하지만 얘가 어떻게 했다? 일단 큰 목차는 이렇게 크게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물어보는 대로 답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힌트예요. 힌트를 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은 쭉 보시면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나눠드려서 여기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문제는 사실 여기부터 나올 거예요. 여기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본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변형을 시킨 거예요. 원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쓸 거예요? 같은 청약과 관련된 걸 물어보는데 이렇게 쓰는 거랑 아까 그렇게 쓰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물어보는 게 저렇게 되니까. 그렇죠? 원래는 청약하고 승낙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의사하고 청약하고 승낙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의사가 합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거 아닌 것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거 아닌 것들. 교차 청약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쓸 때 그와 관련해서 여기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건 맞죠? 근데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행위는요. 뭐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없다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목차를 잡을지 이건 또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걸 어떻게 쓸지 그냥 힌트를 드리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쓰는 방법은 각자 달라요. 선생님마다 답 쓰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 가서 채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 진짜 힘들어요. 객관식은 쭉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주관식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채점하는 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쓰는 건 채점하기 좋아요. 모르는 사람이 쓴 거는 진짜 채점하기 힘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적고 있는지 선생님이 막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채점하는 사람도 맨 마지막 정도 가면 채점이 금방 끝나요. 근데 처음은 이거 여기다 어디다가 점수를 줘야 되나 막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근데 마구 쓰셔야 돼요. 마구.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맞춰져요.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을 땐 이렇게 쓰니까 다음에 난 모르지만 이렇게 쓰겠다. 이게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게 그 비상한 거기 문제 나온 대로 그냥 목차대로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 나오면 한번 생각을 해서 단문이지만 생각을 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조금만 바꿔놔도 막상 딱 쓰려고 하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맴맴 도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의심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 성립과 관련돼서 나온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청약과 승낙이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게 기본이다 원칙은. 근데 예외가 있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걸 적어야 돼요. 근데 기본은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의의하고 관련된 것들. 근데 예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서술할 때 그냥 뭐 효과만 써라 의의만 써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변형을 가할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목차를 어떻게 잡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한 부분만 낼 수도 있어요. 청약과 승낙과 관련해서 모든 효력이 아니라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떼어서 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는 쓰겠는데 여긴 또 생각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이렇게 어떤 부분을 작게도 넓게 해서 크게 제목을 쓰게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요 부분을 알고 있니? 그 안에 특별한 조문이 있는데 그 예외적으로는 조문을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동일한 단문을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도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는 것에 따라서 이게 써야 될 거랑 안 써야 될 것, 아니면 구조를 써야 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나눠드린 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전체적인 걸 보는 건지 내용을 물어보는 건지 이걸 이제 쓰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릴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나눠드리겠어요? 일단 문제를 나눠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답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하루 진도를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업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써보는 것들은 내년에 꼭 써야 되는 것들하고 관련돼서 쓸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쓰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 남는 거예요. 강의보다는 사실 시험장 가서 제일 머릿속에 남고 써볼 수 있는 건 손에 썼던 거예요. 내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시 볼 때도 거기 뭐 서울대생 있는 육시생인가 있고, 저도 되게 많이 봤을 때고, 저도 많이 봤죠. 많이 붙었을 때고 많이 봤을 때고. 그런데 거기 부산대 여학생인가 있었는데 1차를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게 이상한 걸 자꾸 물어봐요. 되게 근데 용감해요. 되게 용감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를 걔는 아침에 이 수업 여기서 학원 듣고, 그러니까 신림동에 있는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어요. 체력 짱이에요. 저희는 그거 못해요. 근데 체력 짱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쓰고, 그러니까 모든 그 신림동에 있는 문제들 다 봐요. 다 풀어요. 나중에 한 달 전에는 손목이 아파서 자기 못 쓰겠다고 눈물 짓고 갔어요. 그랬는데 걔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남학생이 와가지고 이게 뭐죠? 이 황당함은 뭐죠? 막 이랬는데 그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저는 대학원 다녔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가 전공한 그거 나오면 넌 떨어진다. 왜냐면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건 나왔다 이거죠. 난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막 쓰고 있으면 이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자기는 결론까지 못 갔으니까. 근데 시간은 막 2번 쓸 자리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아무리 잘 써도 한 문제 50점, 한 문제 뒷문제 50점 이렇게 준다고 하면 50점 안 줘요. 어차피 내 주관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쓰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너무 많은 것도 자제해서 쓰고 얼마큼 써야 되는지 양을 자꾸 쓰셔야 돼요. 20점 문제는 나는 몇 줄을 쓰는가 이 정도 이제 자꾸 확인을 하셔서 내가 수험에 맞게 내가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수험에 맞춰져요. 그래서 그 여학생은 모르는 거 있으면 강사님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자기 학교 선배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럼 걔가 또 와서 그래요. 우리한테 또 오는 거예요. 스타디 할 때 와서 자기네 언니들이 그랬대요. 넌 이것도 모른다고 이따위로 공부하면 떨어진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또 해맑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또 물어봐요. 그 서울대 학생들. 그래서 걔 서울대랑 저랑 막 그랬어요. 쟤는 뭐지? 진짜 용감하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막 자기가 모르는 걸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막 확인하고 다니기 진짜 힘들잖아요.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힘든데, 근데 걔는 강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욕을 다 들어먹으면서 그거를 1년 내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쓰고 또 쓰고 하고 그걸 고쳐나간 걸 걔는 그 깎는 걸 그렇게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이 얘기하거든요. 야, 진짜 하나는 진짜 대단하다. 저거는 저게 그 모든 사람한테 쪽팔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와서 얘기해요. 그것도 욕먹은 걸 또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저 이거 누나 언니가 그랬다. 진짜 막 그러면서 넌 이걸 어떻게 물어보고 다니냐. 1차라 붙었다는 애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전 모르겠거든요. 막 이러면서 와서 해맑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앉아서 막 걔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미친 짓이죠. 시간 뺏기면서.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걔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그때 저는 0.5점 차이로 떨어지고 걔 그 남학생도 그랬더니 걔는 그 다음에 로스쿨 갔어요. 그 다음엔가?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났더니 이제 사시 안 보고 그냥 서울대 학생이고 바로 저기 했으니까 바로 로스쿨 자기 붙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시험은 가봐야지 알아요. 가봐야지 알아요. 실력하고 행위대에서 가르쳤던 사람 붙고 가르치는 사람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민법은 잘하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다른 게 많이 쓴 게 붙고 하나 까락 나오면 뭐 끝나는 거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시간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족할수록 붙어요. 왜? 자기는 자꾸 돌아면서 자꾸 써보면 부족한 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럼 점점 공부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쓰는 거에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못 써도 많이 쓰면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 초시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보면 첫 번째 보는 사람이랑 여섯 번째 본 사람이라면 여섯 번 보는 사람이 당연히 붙어야 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특히 주관식은 안 그래요. 대하는 게 달라져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보면 또 이제 그 아는 건 되게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게 마음속에 남아요. 자기는 이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나오는 게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못 쓰는 것들이 써봤을 때는 그게 답안지에서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게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점수 안 나오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많이 틀려보시는 게 좋아요. 빨간 거 많이 해보시는 게 그게 시험장에 가선 힘이에요. 틀려본 것들은 머릿속에 박힌다니까요. 빨간 줄. 그래서 막 이렇게 첨삭해 주잖아요. 뭐 이거 뭐 고운 말로 써보지만 결과는 그거잖아요. 이따위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에 막 꽂힌단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좋은 말로 써주죠. 뭐 이렇게 쓰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본인 알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그래서 머릿속에서 안 잊어버려요. 그때 내가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뭐죠?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특히 2차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객관식은 그냥 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글자가 다 있으니까. 근데 1차는 무조건 자기하고 싸움이세요.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노파심이 많아서 그러긴 한데 진짜 중요해요. 쓰는 거. 그래서 2차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온라인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어쨌든 시간에 오셔서 뭐 내기 전에 뭐 끌적끌적이라도 하시잖아요. 근데 인터넷 분들 뭐예요? 넘기고 그냥 강의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2차는 그 효과가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1차는 모의고사 볼 때, 객관식 모의고사 볼 때 자기가 틀리는 개수만큼 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2차는 쓰는 만큼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많이 써보시고 많이 빨간 펫을 갖다가 자기가 왜 틀렸는지 써보시는 게 그게 내가 합격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2차는 선생의 강의로 넣는 게 아니에요. 많이 써보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한테 중요도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니까 저도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다른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근접하도록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새로운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걸 이제 결실을 맺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한자라도 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한 줄에 하나라도 정 안 되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나온 것처럼 지금 의사표시와 관련된 유형이라고 하면 최소한 제목이라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저걸 최대한 처음에 목차 4개는 뭐라도 쓸 건가 생각이라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잘 뭐 안 채워지더라도.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그걸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 그 붙는 횟수의 차이가 달라져요. 1회차에 붙는 사람, 2회차에 하는 사람이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재 넘어갑시다.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거기 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시간이 길어졌긴 했는데 잠시만 보고 쉬도록 할게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목 보시면 계약 총칙이 나와요. 그래서 서설하고 성립 효력 해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출 문제로 보면 여기는 아직 기출 안 돼 있어요. 주로 뭐죠?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서설은 뭐죠?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관련돼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봐야 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써보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죠? 내용을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계약 총칙 볼게요. 계약의 서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거는 아셔야 되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개념. 계약이 뭐니? 이건 쓰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은요.
서로 대립하는 의사 두 개가 필요하고 그 의사가 합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우리가 풀어서 말할 수 있는지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뭘 배워요? 계약법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계약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법 배우는데 계약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기본이야. 내가 쓸 수 있는지 최소한 이것을 하는 거야. 계약은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필요하는데 서로 대립되는 의사다. 그게 어떻게 돼요? 서로 대립되는데 합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자꾸 그 용어를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사표시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면 청약과 승낙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하고 성립과 관련된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늘려가시는 거예요. 늘려가시는 거. 그래서 넓게 말할 때는 뭐죠? 채권계약, 물권계약 다 포함되지만 우리가 지금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만 봐요? 채권계약에 관한 것을 보겠다 하는 거. 그래서 왜 이게 인정되느냐 하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 즉 다른 공법들, 형법과 달리 우리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죠? 자기가 원하게 계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개의 전형 계약이 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법이잖아요. 이 15개 계약이. 그래서 우리 이제 강론에는 구체적으로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많이 본 게 뭐였어요? 매매, 임대차잖아요. 이거죠. 증여도 나왔잖아요. 부담부 증여 이거 관련된 거 나왔고 종료 관련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도급 계약 뭐죠? 여행 계약도 나왔어요. 연쇄 여행 계약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중에 조합이죠. 조합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얘네들은 항상 1순위로 찍는 거고 현상 권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현상 권고 정도 하나 더 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그 난이도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하나씩 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강론 15개의 전형 계약을 우리는 공부할 거고 저 15개 전형 계약은 어떻게 돼요? 의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매매하고 임대차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볼 거지만 안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약법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전형 계약 15개의 개념은 내가 쓸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 매매하고 임대차는요. 특별법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약을 둔다고 하면 종신종기금이나 하해계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하해계약 같은 것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해계약은 나올 수도 있어요. 하해계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시는 거고 전형 계약 외에 우리가 이제 비전형 계약이 문제가 나올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나중에 보시면 그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하는 것들은 뭐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저 15개 전형 계약을 공부를 할 때 법적 성질을 정리해 놔야지 뭐죠? 채권 총론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문제들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뭐죠? 쌍무계약이냐 유상계약이냐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쌍무계약과 관련된 게 이행의 견형성과 관련돼서 동시행항변권 그리고 존속하고 관련돼서 존재하고 관련돼서 위험부담 문제 여기는 다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고 유상계약에 관련해서 민법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돼요? 다른 규정에 준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죠? 특별하게 뭐 증여나 뭐 다른 것들에서 도급 같은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따로 규정된 특별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규정, 특별 규정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계약에 뭐가 앞에 있는 총칙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강론에서 나올 거를 앞에 빼서 공통된 걸 앞에다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어떤 계약에서 적용될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쌍무냐 편무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쌍무계약이면 일단 뭐가 돼요? 계약 총론에 있는 동시행항변권이나 뭐가 문제돼요?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나온 것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계약 유형을 주고
위험부담과 관련된 것들을 쓰게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총나오고 연결될 수가 있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그림 다 15개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쌍문지, 편문지 했을 때 쌍무라고 하는 건 뭐죠? 서로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것들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되는 게 뭐가 된다? 여기는 특히 유상계약과 구별했을 때 보면 뭐죠? 각각의 단계별로 서로 의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편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편무하고 관련해서 지금 징여도 여러 번 나왔고 지금 안 나온 게 이제 현상 광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나중에 편무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과 관련해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구별 실익 여기 나오죠. 쌍무계약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립과 존속, 이행과 관련해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데 이게 총론에서 나오는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 같은 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매, 임대차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번에처럼 뭐죠? 교환계약도 나오면서 다 쌍무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동시행 항변이나 뭐 물어보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거 물어봤어요. 예, 매매 교환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거기 뭐 한쪽을 임대했다 그랬을 때 뭐 동시행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다 연결돼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론 문제와 뭐죠? 총론 문제를 엮여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형태는 뭐죠? 강론 문제를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 유상계약 보시면 유상, 무상을 어떻게 나눠져요? 얘는요. 쌍무와 달리 어떻게 되죠? 아까는 뭐죠? 단계별로 서로 의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유상계약은요. 유상계약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재산상의 출연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왜요? 서로 의무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뭔가를 하면 상대방도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재산권을 이전하면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재산권이 줄고 뭐가 돼요? 대금이 금전이 올라가는 거고 상대방은요. 대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에 따라서 뭘 가져요? 재산권이 늘어나는 효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무계약이 인정되는 거지만 유상계약은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상계약을 판단하는 건 뭐죠? 유상계약은 거기 보세요. 이게 대가적 관계냐 했을 때 그 구별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채무 규정이 준용되는데 그 쌍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계별, 이행 단계, 소멸 단계 각각 경우에 서로 대가적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행하고 얘도 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가 소멸되면 내 것도 소멸돼야 돼요. 서로 대가적 관계에서. 근데 유상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유상은 각각 단계에서 서로 의존과 의무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정가정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정가정을 보면 나도 뭔가를 출연했고 상대방도 뭔가를 출연했어요. 근데 그 이행하는 시기가요. 다르다는 거죠. 각각 단계에 연결돼서 내가 이행할 때 쟤도 이행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걸 출연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현상 광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우수 현상 광고 특히 뭐예요? 제일 잘 그린 그림한테 뭐 1억을 주겠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을 주겠다 할 때 그 1억을 주겠다고 할 때 처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뽑히면 누구도 상대방도 어떻게 돼요? 1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도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림을 그려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책임 있는 의무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요. 제출해서 뽑힐 때까지는 아직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 과정을 봤을 때는 뭐죠? 응모하는 자나 강구하는 자다 어떻게 돼요? 뭔가를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노동력을 제공해서 자기가 뭔가 작품을 내야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그래서 뭐 있잖아요. 요새 벽보에 많이 붙여있잖아요. 강아지 이렇게 얼굴 붙여놓고 찾아주시면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찾는 일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행은 내가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가져가면 확인되면 그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은 누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하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행하고 할 때 돈 단계별로 있는 쌍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뭐죠? 편무계약이지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얘가 먼저 찾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찾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의무 없잖아요. 찾으면 돈을 주겠어 했다 그러잖아요. 찾는 일은 누가 얘기해요? 의무는 얘가 먼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편무지만 뭐가 돼요? 유상계약은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쌍무는 다 영적도 이해했으니까 당연히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잖아요.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하자담보 책임이 다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 현상광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쌍무는 아니니까 동시행관계나 내가 먼저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시행관계나 위험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뭐만 하자담보 책임만 문제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개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난 15개 전형계약과 관련해서 어디죠? 강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총론과 관련됐을 때 여기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 그대로 하자담보 책임이 다 문제될 수 있는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상광고가 나온다면 뭐가 문제되겠어요? 동시행항변권이나 이런 건 문제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앞쪽은 우리가 뭐죠? 강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나올 거냐? 그러면 이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안 쓰셔도 되는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강론과 총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낙성계약과 요물계약도 마찬가지죠. 낙성계약은 원래 계약들은 어떻게 돼요? 채권계약은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물건을 요구하는 계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었죠?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 그래서 뭐죠? 제출해야 되잖아요. 일정한 경우에 뭐 제출해라.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어떻게 돼요? 계약금 계약만 하는 게 뭘 해야 돼요? 계약금을 지급하면서잖아요. 그래서 지급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고 보증금 계약도 마찬가지죠.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죠? 합의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금의 지급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얘기한 대표적인 게 여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계약금 계약, 보증 계약 이게 되게 제일 많이 나올 거잖아요. 매매 계약하면서 이건 어디예요? 임대차 계약하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판례 중에 이제 예금 계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금 계약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들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미 나왔지만 앞으로도 같이 세트로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5번처럼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급부 형태에 따라서 어디하고 관련돼 있어요? 해제권, 해지권. 우리가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와 들어가면 해제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돼요?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데 쓰이고 해지는요. 일시적인 계약은 원래 적용 안 되는 거죠. 장래에 지금처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강사 패키지를 끊었다. 그럼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못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것과 관련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이게 소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유형이 일단은 계약 유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해제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계약 총론에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고 있으신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1차에서 배웠을 때는 이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디에서 문제돼요?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되죠. 오늘 지금 다 사서 돈 주고 이렇게 다 하는 것들은요. 다 먹어버리는 것들은요. 사정 변경이 이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1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맛이 갔다. 이제 듣기 싫어. 막 이렇게 되면요. 안 듣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도 원래는 뭐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은 뭐라 했어요? 서로 상반되는 의사가 어떻게 돼요? 합치만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불요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요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약하고 본계약. 예약도 뭐죠? 계약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약도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약정을 말한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나타나죠? 매매 예약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다른 그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죠. 예약과 관련해서.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계약 자유와 제한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시고 이거는 이와 관련돼서 그 자료 같이 놓으면서 내용 보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이건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시고 우리가 이제 청약 승낙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공부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변형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지 볼 거예요. 그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